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코끼리의 마음입니다. 톤 텔레엔 지음, 아르테 출판사에서 파는 책입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이친 뒤에야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쿠! 머리에 난 흙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눕자 더 큰 소리가 났다. 아이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플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뒤통수에 흙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 코끼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코끼리는 이내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에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루에까지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쿠! 결국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나무에서 멀지 않은 두 번째 나무에 올랐다. 세 번째 나무에도. 땅거미가 질 무렵 코끼리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한 발 한 발 질질 끓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들어가 곧바로 골아떨어졌다. 밤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 코끼리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어제 일을 떠올려 보았다. 바보 같고 오만하고 생각은 짧고 구제불능, 제멋대로에 우스꽝스럽고 뭐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코끼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마침내 코끼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머릿속의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햇살이 창문으로 환히 비쳐들 때까지 깨지 않았다. 다람쥐야, 네가 만약 나라면. 코끼리가 다람쥐에게 물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둘은 다람쥐 집에 앉아 있었다. 창문이 열려있고 찻잔이 놓인 탁자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멀리 보리수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지저귀었다. 너라면 그래도 올라가고 싶을 것 같니? 사실은 나무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 떨어져 아플 걸 알면서도 말이야. 다람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끼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물었다. 꼭대기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먼 곳, 그런 먼 곳이 보인다면 너도 기뻐서 심장이 콩쾅거릴 것 같아?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소리치고 빙빙 돌기도 하고 피로했다 하면서 말이야. 코끼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람쥐를 곁눈질했다. 다람쥐는 여전히 말없이 차만 저었다. 코끼리는 탁자 위에 달린 전등을 힐끗 올려다본 뒤 또 울었다. 너는 자신이 피로해서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한 발로 서는 건 나무 꼭대기니까 더 어렵다는 걸 알아. 피루엣을 할 만한 곳이 전혀 아니지. 원래 피루엣을 아주 잘한다 해도 거기서는 힘들고 한 발로 서는 것조차 어렵다는 걸 잘 알면서도 계속 나무 위에 오를 것 같니? 다람쥐는 일어나 잔을 다시 채웠다. 둘 다 한 모금씩 마셨다. 그리고 떨어졌다는 것도 알아. 어쩔 수 없거든. 아무튼 나뭇가지들 사이로 쿵 하며 떨어지리라는 것도 너는 알고 있어.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가 죄다 부러지고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돼. 그래도 계속 할 것 같아? 코끼리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목을 가다듬고 입술을 깨물며 코를 목 뒤로 넘겼다. 딱히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람쥐도 찻잔을 내려놓더니 이마를 훔치고 뒤통수를 걸쩍이며 대답했다. 모두가 나라면 하고 코끼리는 생각해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모두 나무에 올랐을 거야. 다람쥐, 개미, 기린, 풍뎅이, 들소, 딱정벌레, 두더지, 나비 모두 오를 수 있을 만큼 나무는 아주 많으니까. 코끼리는 숲을 걸었다. 봄이었다. 보리수나무 꼭대기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귀고 강기슭에서는 개구리가 울어댔다. 만약 모두가 나무 꼭대기에 오른다면 누구나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외칠 거야. 그리고 폴짝폴짝 뛰며 말츠니 폴카니 제각기 춤을 추겠지.
모두 행복이 넘쳐 피루엣을 하거나 제주넘기를 하고, 해가 진 뒤에는 수백, 아니 수천의 동물이 동시에 나무 꼭대기에서 춤을 출지도 몰라. 코끼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너도봄나무에 등을 기댄 채 이기 위에 앉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잠시 후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나만 떨어지는 거라면? 나 말고는 다들 기어서 내려가거나 날아가거나 굴러서 내려가거나 둥둥 떠내려간다면? 코끼리는 입술을 깨물고 코를 목 뒤로 넘긴 뒤 눈을 꾹 감았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공평한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무 공평해서 코끼리만 넘어지고 다른 이들은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공평한 일인지도 모른다. 코끼리는 그동안 올랐던 나무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그 나무들은 공평했을까? 그리고 다른 공평했을까? 그런데 공평하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한밤중이 되었다. 코끼리는 여전히 너도봄나무 아래 기대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다람쥐가 멀리서 들려오는 뭐라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은 적 없는 부엉이 소리를 들으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코끼리를 발견했다. 다람쥐는 소리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코끼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어느 아침, 코끼리는 감기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물매미가 매끄러운 물 위를 걸어갔다. 코끼리가 놀라며 물었다. 안녕, 너는 거기서 뭐해? 안녕,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어. 물매미가 대답했다. 무슨 글?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게 뭔데? 그걸 쓴다는 게 아니라, 물매미가 대답했다. 코끼리는 목을 가다듬고 또 물었다. 네가 나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너라면 네가 앉아있는 거기에 앉아서 묻겠지.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코끼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에도 물매미가 계속 뭔가를 썼다. 해가 건너편 강기슭 나무 꼭대기 너머로 떠오르자 코끼리는 잠시 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무에 오르고 싶어. 그런데... 물매미가 잠시 쓰기를 멈추고 말했다. 나라면 나무에 오르고 싶다고 글을 쓸 거야. 그러고서 나무에 오르면 되지.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넌 떨어지지 않잖아. 물매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쓸게. 나는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주 세게는 아닐 거야. 내가 세게 떨어진다고 쓰면 세게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프진 않겠지. 아프다 라고 쓰면 아플 거야. 물매미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덧붙였다. 가끔 그렇게 아프다고 쓰기도 해. 왜 그렇게 써? 그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코끼리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우울하게 강물을 바라보며 잠자코 있었다. 해는 푸른 하늘 위로 더 높이 솟았고 멀리 참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노래했다. 이제 나는 피곤하다고 쓸 거야. 물매미가 잠시 후 말했다. 그러면 너는 피곤해져? 코끼리가 물었다. 내가 그렇게 쓰면 그렇지. 코끼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물매미가 말했다. 이제 나는 잠을 잔다고 쓸 거야. 그러지 마. 코끼리가 말했다. 그러나 물매미는 물 위에서 날개를 접어 포갠 뒤 가만히 누웠다. 코끼리는 일어나 물 쪽으로 몸을 굽혀 물매미가 써놓은 글을 읽었다. 나는 잠을 잔다. 물매미는 느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코끼리는 한동안 물매미를 바라보았다. 물매미는 잠에서 깰 때 나는 일어난다고 쓰겠지? 하지만 그러려면 이미 일어나 있어야 하지 않나? 코끼리는 이마에 굵게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물매미가 앞으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고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 다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될까? 다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아프다고도 쓰지 않는다면 정말 다시는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물매미도 나처럼 이런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까?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다시 나무 위에 올라 춤을 춘다는 생각, 늘 하던 생각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렸다. 어느 아침 코끼리는 숲속을 걷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날 자신이 또다시,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에 오르고 결국 떨어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는 의문. 그러면 그날 내내 아파서 꼬부정이 걸을 테고 생일 파티 같은 초대도 모두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코끼리는 참나무 아래 풀숲에서 코뿔소를 보았다. 코뿔소는 옆으로 누워 눈을 감은 채 힘없이 신음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널려 있었다. 코뿔소, 무슨 일이니? 코끼리가 물었다. 코뿔소는 눈을 뜨더니 코끼리를 보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코끼리야. 나도 참나무에 올라갔었어.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이야. 꼭 한번 나무에 올라가 먼 곳을 보고 싶었거든. 코뿔소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곳을 보는데 그때 코뿔소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비뚤어진 뿔을 코 위에 고쳐 세워보려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코끼리 너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싶어지더라. 참나무 꼭대기에서 춤을 춘다는 게 상상이나 되니? 아니, 코끼리가 대답했다. 나는 피루엣까지 시도했어. 상상해봐, 피루엣이라니. 내가 이 코뿔소가 말이야. 코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렇지, 코끼리가 대꾸했다. 절대로 춤을 출 수가 없어. 그렇고 말고.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어. 그랬겠지. 코끼리는 코뿔소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코뿔소가 잠시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다. 어휴, 그런데 당연하게도 바로 떨어져 버렸어. 그랬구나. 당연하지. 그러게. 코뿔소는 코끼리 쪽으로 등을 보이며 천천히 돌아누웠다. 몸통에 움푹 파인 상처들이 있었다. 코끼리야, 나 너무 창피하니까 하고 코뿔소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안 할게. 정말 안 할 거지? 응, 안 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비웃는 건 싫어. 그렇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다니. 나무에 오르다니. 아우, 정말. 아우. 코뿔소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끙끙 앓았다. 콧불은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다. 어느 저녁 코끼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꼭 나 자신에 대해 뭘 생각해 봐야 하나? 계속 쓸데없는 것만 떠올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 아니면 누가? 코끼리는 뒤통수를 걸쩍거렸다. 개미에게 한번 물어볼까? 개미야, 너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개미는 머리를 갸웃할 것이다. 당연히 오르기와 떨어지기겠지.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코끼리는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개미야, 오르고 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 내 생각에는 코끼리는 점점 더 심각하고 우울해졌다. 탁자에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 식었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코끼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야 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네 찻잔. 코끼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 그렇겠지. 찻잔이 대답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건 또 뭘 할 수 있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오르기. 오르기? 응, 오르기.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본 거니? 아니, 들어봤지 당연히. 자, 한번 볼래? 찻잔이 말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탁자에서 주전자를 지나 마룻바닥을 지나 벽을 따라 천장으로 올라왔다. 조심해. 코끼리가 소리쳤다. 뭘? 찻잔이 벽 중간쯤에서 잠시 멈추더니 물었다. 위험하잖아. 왜? 넌 곧 떨어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산산조각 나버리겠지. 그게 나쁜 건가? 글쎄 나쁜가? 문득 코끼리는 자신도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개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개미야, 떨어지는 게 나쁜 거야?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게 나쁜 거야? 찻잔은 계속 올라갔고 드디어 천장에 도착했다. 차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장에 올라가 전등까지 다다랐다. 찻잔이 등을 매단 줄을 타고 내려와 매달리자 등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심해. 코끼리가 소리쳤다. 야호! 찻잔이 소리쳤다. 기쁨의 환호 같았다. 전등이 점점 더 세게 흔들렸다. 코끼리는 코로 두 눈을 가리고 양쪽 귀도 접어버렸다. 잠시 후 뭔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코끼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윽고 조심스럽게 귀를 펴고 코를 눈에서 떼었다. 찻잔은 바로 앞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전등은 여전히 왔다 갔다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만 열린 창문으로 불어온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다. 코끼리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그리고 다시 차를 내려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셨다. 맛있다. 코끼리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깊이 내쉬며 생각했다. 차를 다 마신 뒤 개미에게 뭘 더 물어봐야 할지 생각했다. 이것저것 많기도 하네. 코끼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거닐다 창가에 섰다. 밖을 내다보았다. 초겨울 늦은 저녁이었다.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었다. 어쩌면 눈이 올 것 같다고, 그러면 떨어져도 폭신하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침대로 들어갔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